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반려생활 패티캣 편에서 지금 산책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도그워커 최수근입니다. 자, 산책을 이제 잘하고 들어왔어요. 잘하고 들어왔으면은 보통 목욕을 시키시잖아요. 목욕이나 이제 발을 물로 닦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하루에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주 산책을 할 때마다 닦게 되면은 사람도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지만 강아지도 반복적으로 그 씻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건조함을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덜 말렸을 때 습진이나 무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번거로워서 산책을 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전문가들은 보통 산책을 한 후에 씻기는 게 아니라 스팀 타월을 하게 됩니다. 스팀 타월은 뭐냐면은 어, 진짜로 이렇게 막 스팀이 펄펄 나오는 뜨거운 그 타월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따뜻한 온수에 물을 따뜻한 온수에 그 수건을 적셔서 닦아준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제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염 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강아지 닦기 딱 좋은 그 타월이나 뭐 이런 행주 종류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직포 계열의 이런 걸레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목초액을 여기다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타월에는 지금 따뜻한 물을 묻혀 갖고 왔어요. 이거를 꼭 짜내게 되면은 물이 좀 나올 정도로 짰어요. 타월에 물이 줄줄 흘러내릴 필요는 없고, 이제 그 꼭 짰을 때는 이제 물이 나오는 정도, 그 정도예요. 자, 여기에 목초액을 뿌려줍니다. 자, 루이야, 이쪽으로 와봐. 얼굴이 튄다. 이쪽으로 와봐. 자, 어느 정도 뿌려주냐면은 그냥 한 서너 번씩, 앞뒤로 서너 번씩 이렇게 뿌려줬어요. 자, 목초액이 이렇게 묻어요. 그럼 살짝 조물조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목초액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바깥에서 묻어왔을 수도 있는 그 세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목초액이 소독을 해줘요. 그리고 산성의 그 목초액이 강아지의 모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 그럼 닦아볼게요. 으이. 자, 이제 스팀 타월을 할 때는 자, 얼굴부터 그 뭐 몸통, 그 엉덩이, 그리고 발 뭐 이런 순서로 하면 좋겠죠? 자, 얼굴 중에서도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눈 부분을 먼저 닦아주고, 옳지. 자, 이쪽으로 와. 보여야지. 코와 입도 닦아주시는데, 특히 입 아래쪽 부분은 습식사료를 먹이신다거나 양치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알러지가 생겨요. 남아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잘 닦아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귓구멍도 막 그 뭐 소독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귓구멍 저기 그 클리너로, 그 이어 클리너로 귀 소독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시는데, 나갔다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목초액으로 한 번씩 슬쩍 닦아주시면은 예방 효과가 있어요. 물론 그 이어 클리너만큼은 아니지만 이걸 자주 해주시게 되면은 이어 클리너 넣으신 다음에도 어, 넣으신 다음에 찌꺼기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몸통을 닦여주게 되죠. 몸통을 닦여주실 때 일단 앞다리 먼저 이렇게 닦여주시고, 자, 앞다리를 닦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뒤로 돌아. 자, 뒷다리 있는데도 이렇게 닦아주세요. 자, 닦아주셨으면은 자, 엉덩이 꼭 닦아주세요. 엉덩이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항문을 닦아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들은 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목초액이 묻어 있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용액으로 이렇게 항문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닦아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몸통 한번 닦였죠. 자, 걸레를 반 접으면은 깨끗한 면이죠. 자, 이 부분으로 이제 발을 닦여줍니다. 발 닦여줄 때 주의하실 게, 절대로 이렇게 들어서 닦이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서 닦이면 강아지가 싫어해요. 자, 쓴 상태에서 닦는 이유도 그거예요. 강아지는 눕히는 것보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닦이시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강아지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발을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닦이시는데, 그럼 발바닥 안 보이잖아요. 발바닥 안 보일 때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주시면은, 안쪽으로 돌리시면은 발바닥이 보여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 발바닥을 너무 심하게 닦이시면 오히려 피부에 좋지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히 닦이시고, 그 대신 발톱 부분 보세요. 자, 발톱 요 아래 위로 이렇게 한번 잡고 돌려서 닦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반대발을 이렇게 닦여요. 자, 앞발 닦았죠? 이제 뒷발 닦을 거예요. 자, 로이 뒷발 닦자. 자, 뒷발도 마찬가지예요. 뒷발도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닦으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이 걸레는 한번 뒤집었어요. 많이 묻죠? 이렇게 패드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패드 부분 닦아주는 거는 어, 그 교육 워킹 할 때 이제 알려드렸는데, 밖에서 이제 염화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묻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서 발바닥에 혹시 염증 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이물질이 묻어서 지속적으로 강아지 발바닥을 괴롭히지 않는지 유심히 봐주시면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스팀 타워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 몸을 항상 살펴보기가 어렵잖아요. 털로 덮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팀 타월 하면서 몸 전체를 한번 만져주고 확인하면서 우리 강아지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혹시 뭐가 나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이물질이 박혀 있지 않은지, 이런 걸 관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스팀 타월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더 좀 자세히 닦아주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닦였어요. 자, 스팀 타월을 이제 마쳤으니까 브러시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슬리커로 빗질을 해주기 전에 먼저 마사지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스팀 타월을 하면서 강아지 몸에 무슨 이상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 혹시 트리트먼트제 같은 게 있으시면은 가볍게 이렇게네요. 가볍게 손에 스프레이를 해주신 다음에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강아지 마사지 할 때 사람 지압이나 이런 거 할 것처럼 막 눌러주는 줄 아시는데, 그것보다는 강아지가 머리부터 엉덩이 있는 데까지 등 부분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쓰다듬어 주는 거, 마치 하프 연주하듯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를 마사지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강아지가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옳지. 이 부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뿌려서, 자, 얼굴 부분도, 자, 이거 할 때 뭐 입이나 코에 들어가지는 않고 눈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손에 묻혀서 꼭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보시면은 눈 부분부터 이렇게 돌리는 게 잘 보이시겠네요. 자, 눈, 자, 눈 한쪽도, 귀, 근육 풀어주는 거예요. 자, 턱, 우리 강아지들 뭐 물고 씹고 막 하느라고 턱 많이 쓰죠. 자, 근육 꾹꾹 눌러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슬슬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고, 목도, 자, 목도 문질러 주시고, 여기 강아지는 여기 견갑골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강아지를 들 때, 안을 때 이렇게 끼고 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끼고 앉게 되면 강아지는 여기 쇄골이 없어요. 쇄골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큼 견고하게 어깨를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과 엉덩이를 감싸고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깨 부분이 되게 힘들겠죠. 여기 견갑골이, 사람은 여기 등에 견갑골이 있지만 강아지는 이쪽에 견갑골이 있어요.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고, 발가락 부분도 살살, 그리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부분도 살살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반대편도 마사지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돌아요. 자, 앞부분도 해줬으니까 뒷부분도, 자,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척추뼈를 따라서 마사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안 하느냐, 뭐 해주시면 되죠. 가볍게 해주세요. 그 대신 가볍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강아지는 또 꼬리를 많이 치잖아요. 꼬리 부분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강아지가 보통 체중의 3분의 2 이상을 뒷다리로 지지는 앞다리로 하지만 추진의 그 3분의 2 이상을 뒷다리로 한대요. 그러면 뒷다리가 굉장히 근육이 많이 힘이 들겠죠. 엉덩이에 연결되어 있는 허벅지 근육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마사지, 뒷발 마사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사지를 끝냈습니다. 자, 마사지를 했으니까 이제 슬리커 빗질을 해줄게요. 자, 이 빗질은 뭐 여러분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스팀 타올 한 다음에 빗질을 꼭 해주는, 이 브러쉬질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스팀 타올을 하면서 먼지를 닦아냈어요. 먼지와 때를 닦아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털이 젖겠죠. 털이 젖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엉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은 아주 많이 촘촘하게 엉켜서 나중에는 풀지 못하고 잘라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스팀 타월 한 다음에 슬리커질 한번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엉킨 부분을 풀어준다기보다는 엉킨 부분도 풀어주지만 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습기를 다 말려주면서 털 한 올 한 올이 다 떨어져서 이 피부까지 공기가 잘 들어가서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슬리커질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미용할 때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그 피부까지 잘 전달되도록 슬리커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하긴 하지만 오늘은 좀 빨리 할게요. 자, 가슴 부분도 그렇고, 자,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슬리커 잡을 때는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데 뭐 미용할 때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슬리커질을 해주고, 자, 이런 겨드랑이 있는 부분이 털이 잘 뭉쳐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슬리커질 해줄 때도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번쩍 들어 올리지 않고 적당히 빗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주로 발끝을 잡으시면은, 루이리야, 발끝을 잡고 계시면은 좀 편해요. 그리고 만약에 브러쉬질을 하시는데 많이 엉켜 있어요. 브러쉬질을 하시는데 많이 엉켜 있으면은 한꺼번에 그 부분을 빗어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엉켜 있는 그 털을 잡으시고, 당겨지면 싫어해요. 잡으시고 끝부분부터 살살살살살살 풀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푸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엉켜 있으면 자르세요. 그 부분을 심하게 풀려고 하시다가 강아지가 빗질을 싫어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컷 브러쉬질을 다 했으면은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아까 그 마사지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유 예쁘네, 잘했네. 그리고 슬리커에 들어있는 이렇게 끼어있는 털은 이런 식으로 작은 빗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강아지에게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죠. 앉아, 악수. 옳지, 잘했네. 아유, 잘했어. 루이, 이리 와. 자, 앉아. 뿌이. 옳지. 아유, 잘했네. 자, 이쪽 보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슬기로운 반려생활 패티캣 편 산책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우리 이렇게 알기 쉽게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강아지들하고 산책 자주 하셔가지고 강아지들 건강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